예, 오늘 뉴스탑10 1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가 야권에게 여권 정치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어제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혹 제기가 됐습니다. 이 보수 야권 1위 후보에 대한 의혹인 만큼요, 아직은 사실관계가 모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 의혹에 대해서 불이 붙었습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한 쪽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최측근이죠. 윤 총장의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 수사해달라. 이런 거를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야당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가 총선 기간이었죠. 4월 3일 날 1차로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였는데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넘겼고 전달인 거죠. 전달. 1대1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물의 흐름부터 알아볼까요? 이현정 의원. 네. 그림에도 어느 정도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윤 전 총장의 측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금은 현직 의원인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김웅 후보에게 유시민 이사장을 포함한 고발장 건네면서 고발을 사주했다. 이게 의혹 제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해 이제 연말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 추미애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었죠. 검찰 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갈등들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떤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지방으로 다 자천시키고 사실상 인사권 자체를 거의 뭐 이제 본인이 다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제 4월 총선 전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손준성 이제 수사정보정책관, 이게 이제 검찰 내에서 수사 정보를 취합을 해서 검찰총장한테 이제 보고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자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옛날에 뭐 범죄정보과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 그 손준성 정책관하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잘 아는 사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이 윤석열 당시의 총장이 볼 때는 이제 지금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손준성 정책관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시를 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한 전혀 뭐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준성 당시 정책관이 이 백지 고발장, 즉, 그러니까 이 고발인 자체를 이제 공란을 남겨두고 그런 어떤 내용을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고, 김웅 의원은 당시에 이제 서울 송파갑에 출마를 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은 이걸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일단 수사를 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실상 수사를 유도하도록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고발을 하도록 미리 이제 자료를 준 것이 됐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손준성 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어떤 고발장, 백지 고발장을 전달했고 실제로는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달한 행위 자체, 예. 즉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3자를 시켜서 고발을 어떤 면 유도했다, 사주했다. 자, 거기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의혹들을 이제 이 언론 매체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핵심 당사자들의 사건 흐름 이렇게 고발장이 넘어갔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또 하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교수님, 네. 고발인이 빈칸이다. 이게 혹자는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고발장을 대리 작성해서 정치권에게 넘겨주는 거다. 이런 의혹 제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발인의 이름이 공란으로 돼 있고 피고발인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직접 고발을 할 수 없으니 이제 아마 국민의힘에 넘겨줘서, 지금의 국민의힘, 예전에 미래통합당이죠. 그 당의 야당에서 누군가가 고발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인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것이 누군가가 대신 고발을 해달라, 그럼 본인들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의혹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고발장 내용에 보면 다른 건 다 채워져 있고 증거까지 같이 첨부를 시켰는데 고발인이 없는 걸 보면 누군가에게 대신 고발해달라고 사주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언론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 제기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고발장에 보면 빈칸, 고발인의 성명도 없고, 근데 수신처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게 당시에 윤 전 총장과 갈등이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을 피해서 대검으로 간 거 아니냐. 라는 게 또 의혹적인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수신처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건들을 대검이 수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관할이 보면 기본적으로 뭐 유시민, 뭐 이분들 최강욱, 황희석 이분들 주소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사가 작성하면서 이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라고 해서 대검 에서 이거를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한 거니까 이게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후보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사실 이렇게 적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사건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적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이 고발장의 수신처가 원래 서울중앙지검으로 적혀야 되는데 대검찰청으로 적힌 건 의도한 게 아니라 이 고발장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왜냐하면 어차피 대검에서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직접. 그러면 이게 사건이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갈 텐데 지금 이거는 고발을 사주해서 이 사람들 정치인들 빨리 고발하고 수사도 빨리 진행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갔다가 이게 여기서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또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고 이런 게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을 더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적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쓸 가능성은 없지 않나.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고발장의 이제 진위 내지는 이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법률적인 지식에 해박한 사람들, 수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썼을 가능성이 오히려 수신처를 봤을 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이 이진동 씨인가요? 이 기자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진동 기자님. 이분이 이제 뉴스공장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4월 3일 날 1차로 이 고발장을 넘겼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근거는 명확히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피고발 사실에 들어가 있는 내용,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이분들의 명예훼손 사실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4월 3일 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고발장을 언제 썼길래 4월 3일 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고발장을 써서 4월 3일 날 보낸다? 이것도 이상해요. 지금 이런 제가 지적한 이 내용도 지금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알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 고발장의 신빙성 그리고 시점 여부도 좀 불분명하다. 이두하 변호사님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고발 사주, 뭐 이른바 청부 고발 의혹이 그런데 윤 전 총장을 향하는 이유는 김웅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이 인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직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죠. 눈과 귀, 복심, 각계 동향 정보 등을 총장에게 이제 직보를 하고 내밀한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는 자리가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당시 이제 그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있던 그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잠룡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광욱, 황희석 이분들은 그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고요. 근데 이 양반들을 소위 말하면 이제 피고발인이라서 고발장을 쓰는데 총장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웅 의원과 연수원 29기 동기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이걸 알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매체 대표가 주장하는 이유는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알고 봤더니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핵심 참모다 이 이유를 좀 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검에서 수사정보정책관과 대검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직무적 관계를 생각해 보면 가까운 사람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매체에서는 저 손준성 정책관이 그 고발장을 써서 보냈기 때문에 윤 총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관계가 명확히 우선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유추이고 다 추측이기 때문에
이 고발장이라고 나와 있는 이 언론에서 제시한 이것도 고발장이 제대로 정말 손준성 정책관이 보낸 게 맞는 것인지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받은 게 맞는 것인지 받았다면 정말 당에다 전달한 것인지 전달하지 않았을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1차적 관계에서 팩트 체크가 돼야 되고요. 일단 지금 박범계 장관하고 김호수 총장이 진상조사를 명했으니까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사건화 돼가지고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된다면 김웅 의원이나 손준성 정책관 같은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먼저 해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설사 김웅 의원과 손준성 정책관 사이에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묵인이나 개입이나 지시에 있다고 확언하는 건 제가 볼 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시가 추윤 갈등이 최정점이 지금 막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윤 총장이 모든 상황과 언론의 관심과 모든 그 귀가 윤 총장이 어떻게 하는가에 다 갈려 있는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 민감한 시기에 검찰총장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가지고 야당의 후보에게 고발을 하게 만든다? 이건 정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말씀은 네.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할 만한 딱히 이유가 없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극히 비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잘 알겠지만 이것도 아마 인터넷 매체에서 어제 보도되면 며칠 내로 또 진보 쪽의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시민단체가 다 알아서 고발을 합니다. 예. 굳이 그걸 자기 부하인 수하를 시켜서 야당을 통해서 고발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그 억측에 좀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논리적 추론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까지 연관이 돼 있다고 미리 지레짐작으로 정치적 공세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핵심 당사자들의 입장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고발장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해당 기사는 황당한 내용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해명할 내용도 없다. 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님. 네. 근데 오늘 또 개인 사유로 연차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언론의 관심과 정치권의 지금 뭐 최대 이슈로 떠오르니까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연차를 내고 일단 언론 접촉을 이제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이제 이 손준성 정책관이 과연 이제 윤 총장과 당시 어떤 측근이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4월 달에 검찰 인사가 있을 때 사실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지방으로 이제 전출이 됐습니다. 한동훈 당시 뭐 반부패 부장이라든지 또 뭐 박찬호 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제주도 뭐 그다음에 부산 뭐 전부 다 이제 다 갔어요. 자, 근데 이제 당시에 손준성 정책관 같은 경우는 당시 추미애 장관이 뭐냐면 대검도 전부 다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한 거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한 인사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고 이 자리가 이게 옛날에는 이제 범죄정보과라고 해서 사실은 범죄정보를 입수를 해서 어떤 수사를 할 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자리였고 사실은 이제 그 검찰총장이 매일 출근해서 사실 매일매일 보고받는 자리가 바로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해 이제 이 판사 사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판사들 성향을 분석을 해서 문건이 생겼을 때 그때 법무부 감찰이 바로 이 정보정책관 사무실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던 데입니다. 그때 PC하고 전부 다 수거를 해서 그때 포렌식도 하고 했더니 그 문건 위에는 일체 나온 게 없다라고 해서 그때 끝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잠시만요. 기억을 한 번만 더 되짚어보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판사 사찰 관련해서 그렇죠. 판사 사찰을 당시에도 법무부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다 들여다봤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손준성 정책관이 그때 이제 그 문건을 작성을 해서 당시에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이제 압수에 나가서 뭐 전화하고 뭐 했다는 뭐 그 아마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일단 이 PC를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결과물은 뭐냐면 그 문건 이외에 다른 판사 사찰 문건은 없었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문제는 모르죠. 더 이상 어떤 게 더 있었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손 정책관에 쓰던 PC가 다 압수됐고 포렌식 됐다는 거는 이제 팩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준성 정책관이 그 이후에도 이제 쭉 근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전제가 뭐냐면 윤 총장과 이 손준성 정책관이 굉장히 핵심 측근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그렇다면 윤 총장이 당연히 지시를 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그 내용에도 보면
김건희 이 씨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그것이 사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뭐 그 이진동 씨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알려면 윤 총장 물어봤을 것이다 이야기 하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금감원에서 무혐의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손준성 정책관이 측근인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이 도이치모터스 무혐의는 그때 아무도 몰랐던 내용인가 이거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두 분 뭐 여러 논평 중에는 좀 뭐 물음표가 있다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최 교수님, 근데 김웅 의원은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 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 지원단에 전달했다. 그러니까 전달한 건 김웅 의원은 인정을 한 겁니까? 그렇게 들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연관돼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만든 적도 없다. 손준성 지금 그분도 만든 적이 없다 그러고 그런 뭐 윤 총장은 물론 모른다 그러고 이런 상황인데 본인은 뭔가를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 김웅 의원이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추측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김웅 의원을 통해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안 받았다면 명확하게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를 넘겼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런 점은 김웅 의원의 저 말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문 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시 의원실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의원이 아니었어요. 본인은 후보였지.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의원실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당시에 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이기 뭐 의원은 아니었고 캠프였겠죠. 예. 그렇겠죠 아마. 그래서 아마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김웅 의원이 뭔가 받아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 말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